사표 던졌을 땐 몰랐습니다. 퇴사 6개월 후 대기업 부장이 털어놓은 후회와 생존 조언. 사표를 내던 그날 뭔가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나 이제 회사 없이도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요, 6개월 지나니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이 말은 29년간 대기업에 몸담았던 한 50대 부장이 조기 퇴사 후 처음으로 인터뷰에서 꺼낸 진심입니다. 그는 퇴사 직전까지 억대 연봉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퇴직 후 6개월 만에 전혀 다른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길 문제는 돈보다도 정체성의 붕괴였어요. 나는 누구지? 뭐하고 살지? 그게 더 큰 공포였어요. 이처럼 수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이후를 막연히 자유롭고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6개월 만에 충격을 경험한 대기업 출신 3인의 사례와 그들이 들려주는 현실 조언을 공유합니다. 혹시 지금 퇴사를 고민 중이거나 이미 퇴사하고 막막함 속에 있다면 이 이야기들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례 1. 내가 누구였는지도 잊었다. 53세 전략기획실 부장 출신 김정호 씨. 김정호 씨는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과 연봉 조정 제안을 받고 스스로 퇴직을 결정했죠. 처음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보자며 여유를 부렸지만 3개월째부터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다는 게 이렇게 허무한 줄 몰랐어요. 나라는 사람은 직함이 사라지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는 카페에서 하루를 보내다 자신을 잊어버릴 것 같은 공포감에 시달렸고 결국 우울증 초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생존 조언. 퇴사 전에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직장 없이도 살 수 있는 나의 일상 루틴과 소속감 없는 나에 익숙해지는 훈련 말이에요. 사례 2.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지만 55세 구매팀장 이성규 씨. 퇴직금과 퇴직연금 합치면 5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왜 불안하냐고요? 이 돈이 언젠가 줄어든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성규 씨는 퇴직 후 생활비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었고 아내와의 여행도 계획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6개월 지나니 소비 패턴이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집에 있으니 자꾸 소비가 늘어요. 아내도 이럴 때 즐기지 언제 즐기냐고 하고요. 그런데 통장을 볼 때마다 식은땀이 나요. 현금은 나가는데 수입은 없으니까. 그의 생존 조언. 퇴사 전에 연금 외에 수입 루트를 최소 하나는 만들어 놓으세요. 월 50이라도 들어오는 루트가 있으면 정신적으로 너무 다릅니다. 저는 요즘 배달 알바를 병행하고 있어요. 웃기죠? 근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례 3. 골프보다 더 외로웠던 건 60세 인사팀 부장 조남희 씨. 조남희 씨는 퇴직 후 골프, 여행, 독서 모임까지 퇴사 전 계획했던 여유로운 은퇴를 하나하나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워요. 미칠 만큼 외롭습니다. 회사에 있을 땐 매일 통화, 회의 보고서, 사람들 속에 있었기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모든 연결이 끊기자 고립감이 상상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생존 조언. 내가 쓸모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가는 감정을 느낍니다. 퇴직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정체성 재정립 직장인이 아닌 나의 삶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봐야 합니다. 수입 루트 확보 투자든 소액 알바든 연금 외의 능동적 수입을 퇴사 전에 마련하세요. 관계망 유지 또는 재형성 회사 바깥에 나를 불러줄 사람이 3명 이상 있어야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기 퇴직은 자유일 수도 있고 절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사표를 내기 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6개월은 짧지만 무너지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 준비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표를 손에 쥐고 있다면 그냥 내려놓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후의 삶도 설계되어 있는가?
앞서 소개한 퇴직자들의 현실적인 경험과 조언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조기 퇴직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이미 퇴사한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챙겨야 할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표 없이 현실감 있는 말투로 풀어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1. 퇴사 후 루틴이 없다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회사에 다닐 땐 일어나는 시간, 점심시간, 회의, 퇴근, 운동을 다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퇴사하면 이 리듬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퇴사 전 반드시 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가짜 퇴직 체험. 주말 중 하루를 퇴직자처럼 보내보는 겁니다. 일어나서 오늘 난 뭘 하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 루틴에는 운동, 독서, 식사, 취미, 봉사활동, 사람 만나기 같은 게 포함돼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나만의 시간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곧 퇴사 후의 멘탈 방어선이 되거든요. 2. 수입이 없는 삶은 상상보다 더 두렵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35억이면 충분할 줄 압니다. 하지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생활비, 특히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자녀 지원비 같은 변수는 상상 이상입니다. 월 300만 원을 쓰면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억 6천. 그럼 남은 1억 몇천은요? 여행 한번, 냉난방기 바꾸고 차 바꾸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퇴사 전 꼭 필요한 건 현금 흐름을 끊지 않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연기연금 선택으로 수령액 최대화. 배당주 투자로 월 50만 원 현금 흐름 만들기. 작게라도 소득 발생하는 일거리 확보 컨설팅, 강의 유튜브, 배달, 경비 등. 쓸 수 있는 돈보다 중요한 건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3년 안에 후회하게 됩니다. 심지어 돈 걱정 때문에 다시 일을 찾게 되지만 그땐 이미 조건이 훨씬 나빠져 있어요. 3. 은퇴 후 외로움, 돈으로도 해결 안 된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직장에서의 모든 대화, 회의, 티타임이 나의 사회성 유지를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퇴사 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반복되면 뇌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건 퇴사 전부터 바깥 네트워크를 만들어두는 일입니다. 동호회, 종교 커뮤니티, 자원봉사, 온라인 강의 커뮤니티 글쓰기 모임 등 회사와 무관한 인간관계를 3개 이상 유지해보세요. 또한 나는 회사 바깥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건 자존감과 직결되거든요. 돈은 있는데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정말 많은 중년 퇴직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정체성과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퇴직 전 혹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퇴직 후 6개월이 고비입니다. 그 6개월 동안 무너지느냐, 새 삶을 세우느냐는 딱 3가지에 달려 있어요. 하루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루틴 능력, 자산을 까먹지 않고 흐르게 하는 현금 창출 전략, 사회적 고립을 막는 지속 가능한 관계망. 이 3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퇴직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허망함과 불안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에 잡아먹힙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퇴직 후에도 사회적 역할이 있어야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매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든가, 매일 뭔가를 배운다든가, 나만의 콘텐츠를 만든다든가. 이런 의미 중심의 삶이 자리 잡아야 퇴사 후에도 오히려 더 풍요로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제 당신의 6개월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보면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퇴사는 결단이지만 회복은 계획입니다. 지금 그 회복의 첫 단계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